자, 제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연기로 신스틸러 등급, 나도 모르게 구며든 그 누구와도 교환할 수 없는 대세배 우리 구교환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일단 저기 제가 이제 DP를 뭐 또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 호열 씨 만나고 네. 싶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일단 이제 얼마 전에 일단 축하드립니다. 청룡영화상에서 인기 스타. 아유 뭐. 본인도 네. 굉장히 이렇게 뭐 그냥 환호를 하면서 행복해하시는 그죠? 모습이 예. 맞아요. 네. 구교환 유쾌한 수상 리액션과 소감이 좀 화제였는데 이를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상줄만 난다. 뭐 반응이 뜨거웠어요. 안녕하세요. 네, 밑에서 굉장히 많은 축하를 받고 올라오시더라고요. 모가디슈 팀한테 인기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밖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끝인가요? 화이팅. 아 기분 좋지 않으세요? 어떠셨어요? 기분 너무 좋죠. 그 영화를 이렇게 만들 때 계속 영화한테 대시한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영화한테 대시한다. 네, 예. 그래서 편지 보내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답장을 받은 기분이. 기분이 막상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좀 롤모델로 삼고 있거나 혹시 그런 배우분 있으세요? 빌 머레이. 빌 머레이. 빌 머레이 고스트바스터즈에 나왔던 맞습니다. 그렇죠, 빌 머레이. 빌 머레이. 맞아요. 그리고 또 한 분 정도만 더 그냥. 너무 많은데? 잠시만요. 누굴 얘기하고 싶지? 빌 머레이. 빌 머레이가? 빌 머레이로. 아니 아까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저기 MBTI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저 인프피라고 INFP. 맞죠? 인프피. 아이시구나. 아니 아까 근데 빌 머레이 왜 좋아하는지 말씀 안 들었던. 네 맞아요. 빌 머레이 아직 얘기해야 되죠. 빌 머레이 이제 얘기하려고요. 빌 머레이. 그게 자신만의 인장이 있는 배우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도 제가 그래서 좋아해요. 저희들이 네,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게 뭔가 이렇게 1화부터 시작하셔도 뭔가 서사가 생기시는 캐릭터들이셔서 빌 머레이도 아마 그런 지점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유재석 씨도 오늘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딱 뵀을 때 느낌이? 여전하신데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여전하세요. 여전. 네. 저는 사실 지금 좋아요. 네. 뭐가 제일 좋으세요? 여기 있다는 사실이. 네, 이렇게. 사실 교환 씨를 보고 그동안 어디 있다가 이때 나타났냐 이런 반응이 많아요. 왜냐면 반도로 시작해서 모가디슈, 킹덤 아신전, DP까지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4개 연달아서 대박. 와. 요즘 인기가 우리 교환 씨가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알고 계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알고 계셔. 인기 스타상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 인기가 있으니까 인기 스타상 받지 뭐 인기 스타상 아무나 받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는 거의 뭐 구교환 씨가 뭐 다 거의 구교환 씨죠. 점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 저기 배우분들 사이에서도 뭐 이종석 씨, 유준열 씨, 유덕환 씨, 손석구 씨가 뭐 이제 뭐 구교환 씨한테 빠져서 진짜 헤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심지어 이제 영화제 요번에 그 이재훈 씨가 네. 생방 중에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한번 좀 꼭 같이 한번 작품을 하고 싶다. 구교환 배우님 꼭 같이 연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좀 이런 반응 보는 분들 어떠실지 좀 궁금해요. 신기해요.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에서 봤던 배우분들이 저를 안다는 사실이 기분이 좋아요. 네. 아 진짜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네 맞아요. 그럼 처음으로 내 연기를 누군가한테 선배였던 적이 언제입니까? 처음으로요. 반장선거. 반전선거가 왜 연기? 그것도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보통 2학기 반장을 했었어요. 1학기 때는 아직 캐릭터를 좀 쌓아가야 됐었어가지고 2학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 활동을 시작했죠. 저에 대한. 보니까 그러네요. 저는 1학기 반장. 약간 스타일이야. 2학기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2가 약간 1학기 때 많이 하고 아이는 처음부터 설치지 않거든요. 예. 은근하게 다져가죠.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 개봉한 영화 반도가
그 구교환 씨의 첫 상업 영화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고 보면 김시표류에 나오셨어요? 네, 네. 맞아. 거기 공익근무요원으로. 맞아요. 네. 그 정재영 선배님을 이렇게 아저씨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그게 접니다. 맞아요. 네. 아 그게 구교환 씨군요. 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저씨? 아저씨 이런 데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예? 사실 요즘 제일 핫한 배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 뭐냐면 자, 스칼렛 교환슨. 내 이름 세 글자 꽃 세상에 널리 알리리다. 아, 맞아요. 예, 네. 구고환님. 2014년 3월 31일 날 누가 댓글로 달았어요. 네. 구고환. 본인 그때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제 닉네임이에요. 아 스칼렛 교환슨. 네. 린제이 교환도 있었고. 아든제이 교환. 네, 당시에 되게 멋있었던 분들이시죠. 지금도 멋있고. 린제이 교환. 교환. 스칼렛 교환슨에 의해서 팬클럽 이름도 교환 씨와 좀 이렇게 착붙이라 그래요? 영수증이라고 하시던데. 왜냐면 교환할 때는 교환. 영수증이 필수니까 네. 그래서 교환 씨가 필수다. 그래서 팬클럽 이름이 영수증 교환. 이제 얼마 전에 커피차 인증 사진이 또 올라와 있어요. 팬 여러분들이 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하. 아니 이게 보면은 조수석에 직접 타시고 첫 번째 커피차. 첫 번째 커피차. 네. 아 이게 뭐 번호판까지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기억하세요? 네, 메모장에. 아 어떠셨어요, 좀 기분이? 맛있었어요. 예, 맛있다. 예. 자, 첫 번째 받은 커피차의 소감 맛있다. 맛있다. 예. 어쨌든 이게 이제 교환 씨 하면은 현실 고증 100%의 최현실 남친 짤로 유명합니다. 제가 올린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딥니까? 여기는 맥이라는 영화의 촬영 현장이고 아, 두 번째 너무 웃기잖아요. 두 번째는 이 길 건너예요. 여기 바로 길 건너에 잠깐 지냈었는데. 아, 여기 네, 아, 그래서 그래요? 되게 오는데 기분이 좋았었어요. 여기 제가 걷던 길이. 아, 살던 동네라서. 네. 저기 만두는 뭐예요? 이 사진 찍는 분한테 드렸는데 그걸 찍으셨더라고요. 예. 아, 그 중에 또 이것도 있어요. 일명 구교환과 가까워졌다 멀어지기 시리즈. 아, 그렇죠. 이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네. 가까워졌다가 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좀 많이 멀어졌다가 네. 많이 가까워졌다가 뒷걸음치다가 뒷걸음치다. 세 발짝 가까워지기 영원히 멀어지기. 야, 근데 이거 진짜 와 너무 멋있다. 네. 아니 그 사실 구교환 씨 또 매력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소리를 꼽는 분들이 맞아요. 그 구교환 씨 목소리는 약간 그 매력이 있어요. 그런가요? 쑥스럽죠. 제 목소리 잘 못 듣잖아요. 예, 촬영 끝내고 이제 후반 작업하면서 후시 녹음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듣고 있으면 좀 약간 그래요? 그냥 삐삐 음성 사서함 듣는 것처럼 계속 무한대로 다시 녹음하고 싶은 그 기분이 들죠. 연기를 처음 이제 배울 때 조금 어려워했어요. 예. 아 왜요? 아무래도 이렇게 꾸미게 되고 아 목소리를. 네. 만들게 되다 보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근데 어느 날 그냥 제 목소리를 가지고 연기를 해보니까 그게 딱 맞죠. 네, 그때 주변에서 칭찬을 들었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계속 해도 되는구나. 최고의 화제작은 이제 우리 구교환 씨의 DP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한호율이라는 인물이 원래는 원작에는 없는 인물이에요. 원래 맞아 원작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원래 없었어요? 예. 근데 제가 원작을 그래서 안 읽어봤어요. 예. 원작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저한테는 되게 유연할 수 있는 오히려. 지점이고 테이크마다 연기를 달리하는 걸 좋아해요 사실. 네 가지 테이크가 있다면 약속된 거 안에서 네 가지 다 다르게 꼭 한 가지 반응으로 그 상황을 장면을 마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구나.
유연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예. 이거다 하고 확신만 안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저기 아버님께서 30년째 방배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좀 더 지나셨죠? 예, 예. 일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네에 있는 그 사진관 느낌인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 아마 증명사진들이 다 아버님이 찍어주셔서 아. 그게 사실 변화는 계속 있었는데 아버님이 보고 싶은 제 가장 좋은 모습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틋해요. 그 증명사진들을 보고 와, 있으면. 아기 때부터 이렇게 쭉. 네. 아, 그러셨겠다. 학창 시절 학생 기록부에 기록될 정도로 남 웃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좀 잘하셨다 그래요? 네.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정을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들은 계속 있었어서 그래서 배우가 되고 싶었나 봐요. 아니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뭐 드라마 속에서나 작품 속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예, 교환 씨의 그 좀 그 세계가 있어요. 좀 더 우리가 더 친해지면 그런 것들 더 볼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럼 네. 그렇죠. 보통 그 친해지려면 한 기간 한 어느 정도 걸려야 교환 씨하고 좀 친해질 수 있나요? 그냥 같이 어떤 산을 넘으면 되더라고요. 작업을 한다든가 작품을 같이 한다든가 어떤 혹시 좋아하는 뭐 음악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요 발라드요. 네. 아 발라드 좋아하세요? 네. 혹시 교환 씨는 그럴 때 있습니까? 힘들었을 때 응원이 됐던 노래? 업타운 걸. 종잡을 수 없다. Uptown girl, 나라라라라라라 girl, 따라라비라도로 Uptown girl. 애니 혹시나 알고 있나요? 내가 사랑한다는 걸. 여기도 낫죠? 아니 괜찮아 괜찮아. 좋아요. 안다면 그대는 나빠요. 얼마나 애태웠는지. 뮤지컬 하셔도 되겠는데? 애니 이 노래를 듣고 있나요? 좋다 지금 이게 좋네. 그대가 바로 애니예요.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 이제는 털어놓을게요. 야, 이 바보야. 어떡해. 난 널 사랑하고 있어. 잘하네. 얼마나 내게 위안이 됐는지 긴 아픔 멈춘 게 다시 웃게 만든 게 너야. 느끼고 싶어. 네가 내게 주는 사랑 바라기만 하는 내 모습 이해해 주길 바라. 내게로 올 수 있다면 아주 긴 시간 동안 보답할게. 애니 조금은 후련하네요. 정말 외치고 싶었는데 내 앞에 애니는 없지만 고백한 것 같아 좋아요. 와, 브라보 나왔다, 브라보. 브라보 나왔네 브라보. 아,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지금. 이게 좀. 근데 진짜 잘하셨어요. 담백하게 너무 잘하신다. 예. 근데 교환 씨 서울예대 나오셨어요? 아 맞아요. 예. 아유. 이것도 뭐. 아이고. 그럼 혹시 무슨 과십니까? 저는 영화과. 영화과시구나. 네. 연기 전공으로. 연기 전공으로 영화. 그럼 학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환 씨는요? 저는 03학번입니다. 네. 03학번이구나. 그러면은 조금 늦게 들어가신 건데? 삼수. 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다니다가? 아니요.
그 삼수. 아 준비하시면서. 네. 그래서 그냥 삼수. 못하는데 거치거나. 아니 느낌이 뭐 느낌이 너 순정. 노량진 아카데미 약간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서 그 서울대 영화과를 계속 시험을 봤었는데 가서 이제 영화가 혼자 이제 배우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업도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다 두루 배우게 되잖아요. 배우게 되고. 그래서 졸업했을 때는 이제 연출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졸업을 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또 배우를 그러니까요. 하고 있고. 예. 구교환 씨가 이제 독립영화계 아이돌로 좀 유명하셨어요. 그동안 출연한 독립영화만 무려 20편. 그러니까 연출, 각본, 편집, 뭐 제작까지 교환 씨가 이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다고 그래요. 4년 만나가지고 나랑 헤어지게 하겠다는 거냐? 응? 소중히 자. 너 만나러 가고 싶은데 불쑥 찾아가면은 네가 싫어할 것 같아서. 하지 마라. 말했다. 야, 나는 너 안 때렸는데 왜 너는 나 때리냐? 찍어줘야지 이런 거는. 야, 그래서 둘이라고 했지. 지금 찍으라고 이거 한 건데. 내 얘기도 했어? 둘이 많이 치렀나 보네. 관객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든 관객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고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럼 내가 이야기의 주인이 되자. 내가 보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자. 라고 시작하고 연출을 하게 됐어요. 사실 뭐 거창하게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관객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냥 핸드폰 하나로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주변에 좋은 동료들한테 제 친구들한테 영화를 찍자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계속 찍었어요. 계속 영화제도 계속 두드리고 처음 영화제 갔을 때도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영화 안 보고 관객들 얼굴만 계속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소개팅하는 기분이지. 좋아해줄까? 극장 안에서 불을 꺼놓고 그 장면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냥 흥분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감상을 듣고 싶은 궁극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환 씨가 이제 배우이면서 동시에 감독으로 직접 연출한 독립영화 3편이 영화제에서 수상을 또 하고요. 이제 특히 왜 독립영화 감독들은 DVD를 주지 않는가? 혹시 감독님 단편에 나오시지 않았어요? 보셨구나. 거지 맞죠? 나와서 진짜 거지 데려다 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멀쩡하시네. 거짓 또라이 아닌데요? 이것이 이제 2014년 부산 국제 단편 영화제 부산 시네필 어워드에 수상하셨고 제13회 미장센 단편 영화제 희극지왕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을 하셨네요. 메소드야. 대단하시네요 정말 또. 아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교환 씨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이렇게 사실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작품도 또 만드시고 출연도 하시면서 내공을 스스로 맞아요. 쌓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안 되죠. 작품마다 꽉 찬 감정의 밀도를 담아내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사랑하는 배우이자 저의 대학 동기 전도연 씨. 반갑습니다. 인사를 일단 좀 해주세요. 인사를. 안녕하세요. 전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죠? 진짜로 제가 그 2년 전에 시상식에서 그때 살짝 가면서 뵙고 그때도 한 몇 년 만에 봤죠? 한 10년 넘었나요? 더 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세차장에서 본 게 마지막이에요. 세차장에서도 세차장에서 본 게 마지막이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때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세차장에서는 조금 대화를 좀 오래 나눴어요 우리가. 저 인사한 격밖에 없어가지고. 그래? 내 트렁크도 보여줬어요. 트렁크는 왜요? 차 트렁크. 뭐 이만큼 잘 세차가 됐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면? 나도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차 트렁크를 보여주면서 도연아 뭐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하고 태균이랑 뭐 같이 한번 보자 뭐 이러다가 이제 헤어졌죠. 세차장 그건 그래도 기억을 하네요 세차장. 네, 기억해요. 기억해요. 기억하죠. 네.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말을 놓고 재서가 먼저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때는 유재석 씨가 좀 편한 유재석 씨였고 지금은 좀 뭔가 그래요? 좀 거리감이 있고 좀 불편한 느낌이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두 분이 그걸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이제 두 분이서 재석가 도연아로 끝날지 아니면은 오늘부터 깔끔하게 재석 씨 도연 씨로 갈지. 그렇게 끝날지. 근데 저한테도 네. 뭐 세호야라고 해주실지 아니면은 뭐 그냥 세호 씨로. 말 잘 못 나요.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해서 그럼 저는 혹시 누나라고 해도 됩니까 아니면 혹시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선배님 선생님. 누나만 아니면 아니, 왜 선생님이? 몰라서 그러면 선배님. 일단 전도연 씨로 해요. 아 일단 전도연 씨. 일단 전도연 혹시나 씨로. 우리 지금 그 사이도 일단 끝날 때 봐야 돼.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도연 씨, 유재석 씨로 할지, 아니면 도연아, 재석이로 할지 일단 뭐 끝날 때. 그건 괜찮죠? 네. 그건 좋아요. 합의를 봤어요 그럼 일단. 저도 천천히 다가가겠습니다. 사실 도연 씨가 이게 진짜 연예계 활동 한 지 오래됐지만 예능을 거의 뭐 그렇죠. 거의 안 했어요, 그죠? 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적응을 잘 못해서. 아 진짜? 네. 제 기억에 초창기에는 조금 하지 않으셨어요? 데뷔 초기에 네. MC에서 맞아요. 맞아요. 오늘 나오시면서는 좀 혹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걱정되고 뭐가 좀 걱정되셨어요? 긴장도 되고. 아 진짜요? 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되게 유재석 씨랑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만나면 할 얘기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네. 계속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기대를 해서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가 크게 있진 않은데. 그렇지. 최근 인터뷰에서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재석 씨와는 친하진 않았다. 얘기를 조금 그 최선 저도 기사를 좀 봤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친했어요? 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래도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항상 늘 거리감이 있었던 것만 생각이 나지.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 것 우리가 같아요. 내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같은 과인데 네. 일단 반이 달랐어. A반과 B반. 네. 그래서 수업을 같이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런 이제 등하굣길에 우리가 봤고, 그죠? 근데 네. 이제 도현 씨가 떡볶이 먹을 때 제 떡볶이 뺏어간 거 기억나요? 아니요? 안 나요? 제가요? 떡볶이 좋아하시죠? 네. 나는 다 기억하잖아. 나 떡볶이 먹고 있는데 용석이하고 우리 친구들이랑 먹고 있는데 도현 씨가 와가지고 떡볶이 해서 내 거를 뺏어갔어요. 하나를. 도현 씨니까 내가 하나 내준 거예요. 예. 그건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러니까 먹은 사람 몰라요. 도현이가 2개 먹었거든요. 요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최근 드라마 일타 스캔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드디어 종영을 맞아요,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또 감사합니다. 종영을 했는데 좀 소감을 한마디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다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 몰랐는데 좀 과한 사랑을 받아서 굉장히 다들 즐겁게 행복해하면서 끝냈어요.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일타 스캔들 했을 때 캐스팅 논란처럼 그 로맨틱 코미디를 어떻게 50대 여배우가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잘 많이 행선이가 사랑받으면서 끝나서 좀 마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애청자 중에 사실은 우리 따님도 있었다고 네. 얘기 들었어요. 네. 따님이 올해 몇 살입니까? 동갑이에요. 네. 그래요? 네. 13살? 아니구나. 좀 네. 어리구나. 15살이요. 그럼 2살 많네요. 중이네요. 네. 중이네요. 중3이죠? 네, 중3. 중3 올라갔죠. 아직 올해 네. 중3. 그렇군요. 유치원 같이 다녔었어요. 그래요? 재석 씨 아이랑. 아니 그렇지 않아도 나경원 씨가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왜 모른 척해요? 아니 유치원 말고 저기서 봤다고 마트에서 봤다고. 마트에서 봤다고 그래서 아는 척 했냐고 그랬더니 오빠 못했다고 그래서 내 얘기 하지 그랬는데 유치원에서 한 번 뵌 적 있어요. 그랬어요. 네. 이게 딸이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이 드라마를 보고 네. 뭐라고 좀 문자를 보냈는지. 사실 제가 나오는 부분을 잘 못 보는데 어. 되게 심장이 오그라들고 너무 달달해서 이빨이 썩을 것 같다 그래서 아니 심장이 오그라들고 그거는 알겠는데 이빨이 왜 썩어 했더니 너무 달달해서 달달해서. 이빨이. 근데 예. 그 표현이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요즘 애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그런 생각. 야 이런 거 좀 배워야겠다. 이게 달달함까지는 아는데 너무 달달해서 이빨이 썩을 것 같다고. 이거 실제로 올해 결혼 몇 년 차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16년 차인 것 같아요. 2007년이네요 그러면요? 네. 제가 1년 뒤에 결혼했네요. 나랑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있어요. 우리 동기와 계속 뭔가 맞춰가네. 자녀분들도 나이가 네, 비슷하고. 비슷하고. 전도연 씨는 어떤 엄마인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좀 행선이랑 좀 비슷해요. 아이한테 좀 맡겨두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저도 좀 엄마로서 모르는 게 많아서 좀 아이한테 같이 물어보고 얘기하면서 좀 같이 성장해 나가는 중이에요. 같이 같이 성장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아, 예. 엄마로서 저 처음 살아보잖아요. 엄마로서. 그렇기 진짜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뭐가 맞는지 틀린지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얘기하고 지나고 나면 아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라고 하면 좀 아이한테 아 저는 미안하다고 그거는 얘기를 해요. 예 그거는 좀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전도연 씨면 어떨까요, 느낌이?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이제 유퀴즈 녹화한다고 했는데 예. 윤우님을 꼭 뵈야 되는데 오늘 학교 가는 날이어서 못 본다고. 그래서 내가 유재석 씨보다 엄마가 더 대단해 했더니 엄마 윤우님이잖아. 윤우님은 살면서 꼭 한 번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야. 나중에 한번 봐야겠네.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예.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또 중3. 이게 참 진짜. 드디어 준비를 한 자에게 기회가 또 옵니다. 한국 멜로 영화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죠. 영화 접속으로. 이건 야, 이거는 뭐 이미 OST가 귀에 맴돕니다, 맞죠? 도현 씨 캐스팅을 좀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네,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보니까 그 작품을 거절한 여배우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됐었던 거였나 봐요. 근데 지금은 사실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는데 그때는 영화 배우 탤런트가 경계가 너무 분명했었고 맞아. 그리고 이제 그때 한석규 씨는 사실은 당대 최고의 그렇죠. 배우였었고 네네네. 한국 영화가 한석규 씨가 나오는 영화 그렇지 않은 영화로 나뉘어졌었기 때문에 맞아요. 한석규 씨한테 이름도 잘 모르는 전도연이라는 배우를 캐스팅하는 게 맞냐라는 우려들이 엄청 많았었죠. 예. 약속을 울면서 봤어요. 이거 저도 가서 울면서 봤어요. 당신께서 내 죄가 뭐냐고 물으시네요. 이 작품이 이제 98년 개봉작 중에 흥행 1위 성적을 내면서 영화나라 흥행공주라는 타이틀을. 네 맞아요. 이거 저 기억해요? 알아요. 네. 영화나라 흥행공주. 네 맞아요. 그 당시 그 같은 이름의 치킨과 피자가 굉장히 또 인기가 먼저예요. 전도연 씨가 먼저. 영화나라 흥행공주. 이거 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럼요. 네. 네. 그때는 하는 작품마다 다 흥행이 됐어서 그리고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거는 그때는 줄을 서서 티켓을 사잖아요. 맞아요. 제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줄 서서 다 이렇게 몇 시간씩을. 근데 그 광경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뿌듯했고 이런 재미로 영화를 찍는구나라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이게 약속의 흥행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의 풍금. 이거 이병헌 씨하고 저 이거 극장 가서 저도 봤는데 이 당시에 전도연 씨 나이가 20대 후반. 27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학생으로 나오거든요. 17살. 17살의 학생으로. 나와요. 그 당시 나이에 비해서 이제 10살이나 어린 역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질감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대본을 받았을 때 홍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27살인데 17살 홍현이 하겠다 그러면은 미쳤다 그럴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네, 진짜. 관객으로 본 네, 입장은 네. 전혀 그렇지 않았었어요. 네, 지금도 너무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로. 좀 예. 네. 뭐 오늘 제일 활짝 웃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제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연하게 이제 이 길에 접어들었지만 뭔가 본인 스스로에게 배우의 길을 본격적으로 좀 걷게 만든 그 전환점이 된 게 이 해피엔드 아닐까 하는 생각. 네. 그런 그죠? 거. 네. 사실 제 꿈이 현모양처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 꿈을 깨는 어떤 선택이었던 거죠. 이게. 되게 사실 엄마를 설득할 때 어머니가 그렇게 우실 줄도 몰랐고 근데 우시기까지 했어요. 예. 시집 못 가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제가 저 시집 잘 보내려고 배우 한 거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 엄마를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촬영 후에 좀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이걸 찍을 때는 되게 어쨌든 좀 순수한 선택이었는데 이제 했던 광고들이 다 끝났죠. 근데
예, 근데 그것도 잘 몰랐어요.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몰랐고 몰라서 시작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알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여배우한테 바라는 어떤 이미지나 인식이 어떤지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남자 배우는 이런데 왜 여배우는 이렇지 않아?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 스스로는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구도 나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 사실 여배우로서의 편견은 있었고 그때는 더 명확하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소극적인 어떤 배우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되게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었죠, 많이들. 저는 저의 배우로서 할 일을 한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할수록 더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제가. 요 너는 내 운명이 전도연 씨에게 두 번째로 많은 상을 가져다 준 작품이라고 그래요. 예. 이 작품으로만 7번의 여우주연상을. 근데 지금 봐도 재밌어요 이 영화는. 제 영화들은 좀 시간이 흘러서 봐도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접속도 그렇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말로만 들었지 칸은 좀 생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 해외 영화제가 처음이어서 예, 이제 알랭 드롱이 네. 시상하면서 손등에 키스를. 사실 세계적인 이런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을 한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봐왔던 세계적인 그런 스타와 한 자리에서 이거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그렇죠.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도 좀 신기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상인지도 몰랐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몰랐던 게 용감했던 것 같아요. 알고 갔으면 엄청 떨었을 텐데 네네. 너무 모르고 가서 좀 용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떨리지 네.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는 사실은 다 끝나고 나서 좀 떨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그 뭐 시상식장 가고 그리고 상을 받을 때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뭘 어땠는지 잘 기억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저 칸에서 돌아올 때 이제 공항에 어머니가 네. 마중을 나오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몰랐었어요. 그리고 공항에 나갔는데 정말 기자분들이 엄마가 달려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마중 가고 마중 나오고 이래본 적이 없으셨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나중에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어떻게 나오셨냐고? 그걸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집에 와서 이제 알랭드롱이 어땠냐, 진짜 잘생겼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밀양으로 이제 칸의 여왕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도 얻었지만 이게 넘어야 할 허들이 또 만만치가 또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죠. 그것에 대한 무게와 제가 버텨야 될 시간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안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인지. 사람들은 제가 상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시나리오를 받았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품이 몰려들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저한테 시나리오 주는 걸 조심스러워 하셨고 왜죠? 그러니까 뭐 이런 작품을 하겠어? 라고 저를 되게 이제 무게감 있고 영화제에 갈 수 있을 법한 작품들을 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먼저 그냥 대작이나 정신이 안 할 예를 들면 네. 대작이나 뭐 심도 깊은 어떤 이런 네. 전도연은 이제 작품적으로 뭔가 인정을 받는 작품만 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더 많은 것들을 제가 누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작품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 저 스스로한테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견뎠던 것 같아요. 저 자신한테 계속 좋은 작품을 했고 후회 없이 계속 리마인드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일할 때 빈틈없고 좀 무서운 편이라고. 좀 일은 치열하게 하는 편이에요. 네. 실수하는 걸 싫어하고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조금 완벽주의자처럼 하죠. 근데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좀 이해 못하는. 아니 안 그러면 되는데 왜 그럴 수도 맞아. 있지. 그리고 그렇게 살면 저 자신도 되게 피곤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내려놓고 지금은 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런 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작품도 하고 그 길복순이라는 작품 하면서 좀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왜 나는 나 자신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자신한테 좀 감사하고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 끝나면 너무 오늘 수고했다 그러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저 스스로한테 얘기도 해주고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줘요. 근데 뭐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내 스스로에게 네. 조금 가끔은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내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는 게 굉장히 또 그거는 본인 스스로에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예, 요즘 생각하는 건 제일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 아닌가, 나 자신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맞아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런 시간 즐기고 있잖아요. 넌 마음이 안 불안해? 라고 하면 나는 충분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고 이 시간에는 나를 위한 시간이고 내가 이게 편한데 왜 언니는 그 시간을 즐기지 못하냐고. 언니 그래도 돼 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조금씩 내려놓고 있죠. 아니 그 50대가 되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달라진 건 없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스캔들만 해도 어떻게 50대 여배우가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어떤 잣대에 아직도 나는 놓여 있구나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 아직도 늘 항상 어떤 작품을 할 때마다 그런 선입관이나 이런 거에 나는 그 선상에 놓여 있구나를 생각하니까 맞아요. 좀 답답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스스로 의식했다면 사실 선택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보면 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저 자신보다는 삼자들이 더 저를 가두거나 어떤 생각이 달라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전도연 씨 얘기에 참 뭐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뭘 했을 때 그 나이에 뭐 몇십 대에도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이런 것에 조금 뭔가 이제는 좀 바뀌긴 바뀌어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작품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저는 굳이 내가 나 스스로 내 나이를 의식하고 내 나이에 맞는 생각이나 맞아요. 이런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은 해요. 맞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나의 정신도 같이 지배가 돼야 되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도연 씨 하면 좀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늘상.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게 남들한테는 우리가 친구한테 그런 얘기, 야 좀 너 당당해도 돼 하지만 내 스스로는 내가 그래도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멋있다 진짜. 예. 저도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음. 그게 크든 작든 제가 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자존감이 그래도 좀 높으신 저 편이셨나요? 자존감 되게 낮아요. 그러세요?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자존감 되게 낮아요. 그래요? 그래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자존감 좀 낮아요. 그쵸? 당당하면 자존감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요?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일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에 대해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생각이 있는 반면 또 한면 저 자신 스스로는 좀 자존감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요? 네. 이것도 좀 약간 특이하네.